잔금 해제 시간입니다. 양지수 모두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만 하락 종목 개수가 훨씬 더 많은 장이 어제 이어서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4, 코스닥은 0.04% 소폭의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종목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전략 오늘 유영아 과장님과 이어갑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머니맵 통해서 시장 분위기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효과부터 SK하이닉스가 막 7%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죠. SK하이닉스 오늘 상승 좋습니다. 다만 장 초반에 6.6% 올라가다가 지금은 상승분을 조금씩 반납하고 있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상승분을 줄이고 있고 알테오제닉 코스닥 시총 4위의 자리에 떡하니 앉으면서 바이오 쪽 종목들이 지금 1시간 사이에 후반부 힘을 내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 펩트론 등의 종목들 밤사이 일라엘리 급등의 영향을 조금 받아가고 있죠. 오늘 셀트리온, HLB 등의 종목 상승세 확인됩니다. 2차 전지는 좀 중립의 흐름 확인되네요. SK하이테크놀로지, LNF, LG엔솔 등은 일단 강보합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타 종목에서는 오늘 탄력 없습니다. 엔캠 같은 경우 7% 급락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이 여전히 저 PBR 쪽에 집중되고 있다 보니까 오늘 금융, 보험, 증권 등의 지주사까지 강세 흐름 보이네요. 맨 위 상단 삼성물산 역시 오늘 시장 대비 좋은 시세 내고 있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 봤고요. 종목별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이제 유영아 과장님과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종목들 중 리뷰 좀 몇 가지 해보죠. 삼성 SDS 보겠습니다. AI 쪽이 워낙 화두가 되다 보니까 AI 솔루션, AI 시스템, 소프트웨어 이런 쪽까지 계속 관심이 확장되고 있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AI 안에서도 약간 이제 순서가 좀 정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가장 좋게 보는 거는 이제 하드웨어, 반도체 쪽을 가장 먼저 우선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AI 솔루션 중에서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쪽 이게 이제 삼성 SDS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조금 리레이팅이 되고 있는 국면인 것 같고요. 일단 실적 면에서도 밸류 면에서도 상당히 매력이 있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올 한 해 IT 부문의 어떤 실적 성장 그다음에 이제 AI 솔루션 두 가지가 이제 아마 상반기에 출시되는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년금 5조 4천억 원의 풍부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M&A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여전히 기대하고 있다. 예, 홀딩 말씀드리고 밸류도 여전히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2일 종목입니다. 좋은 시세 이어가고 있고 더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이네요. 또 다른 종목으로는 저희 반도체 쪽 가볼게요. 테크윈과 QRT도 저희와 함께 이야기해 주셨던 종목인데 이들 모두 다 좋은 시세 나고 있습니다. 테크윈에 대해서 그리고 QRT에 대해서 전략 좀 추가로 주세요. 지금 이제 HBM주 중에서도 먼저 작년과 올해 초반에 올랐던 종목들이 이제 HBM의 전반적인 생산 업체들의 캐파 확장, 네. 거기에서의 장비주들 쪽을 좀 집중했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약간의 2차 랠리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2차 랠리 국면은 결국 그 수요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들이 검사 장비 쪽이나 테스트 쪽에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테크윙의 경우에는 이제 HBM 핸들러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고객사와 함께 개발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 만약에 부각이 된다면 리레이팅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었고 QRT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요 고객사가 SK하이닉스죠. 아무래도 HBM 선두주자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수율이 또 안 나오는 부분을 리사이클링해서 재사용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역할이 좀 주목이 되면서 결국 그 HBM의 또 약간 수혜주로 계속 리레이팅이 되는 국면이라서 저는 긍정적으로 계속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크윈, QRT 오늘의 각각의 흐름은 조금 달리 진행이 되고 있지만 모두 다 긍정의 답변 건네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매주 금요일이다 보니까 한 주간의 기관 수급이 어디로 흘러갔는가 사모펀드 연기금 수급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건 앞단에 이 청록색 펜트론, TSE, 고영, PSK홀딩스 이쪽입니다. 지금 수요일 싸움이 치열하다 보니까 계측, 테스트 장비, 검사 장비 이런 쪽에 관심이 올라가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검사 장비나 테스트 쪽
으로 수급도 집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HBM 수율이 한 60에서 70% 하이닉스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삼성 같은 경우는 50% 정도밖에 안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D램 같은 경우는 최소 80에서 90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수율은 문제가 되는 것이 마진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시장 커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솔루션으로 등장하는 쪽이 앞서 말씀하신 이제 검사 장비나 테스트 쪽이고 계속해서 뭐 DI, 고영, TSE, 펨트론 모두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들이고 서로 이제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HBM 장비주들이 뭐 최소 시총 5천까지 올렸듯이 아마 검사 장비나 테스트 쪽도 키 맞추기 하면서 좀 갭매우기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종목군 대비해서 더 상승 룰이 조금 남아 있을 것 같다. 이 검사 장비 쪽 얘기해 주셨습니다. 기억해 볼게요. 그리고 이제 보랏빛 향기가 풍기는 쪽이 지금 저 PBR 쪽입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장초 대비 지금 상승분을 줄이는 게 월요일에 있을 그 이벤트를 앞두고 조금 대비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수급을 빼앗길 수 있다는. 네, 일단 뭐 가장 지금 생각하시는 게 엔비디아도 그랬잖아요. 실적 발표 나오면 세론 나올 거야. 근데 아마 이제 국장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하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요거는 단순하게 예측하기보다는 저는 대응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어제나 오늘 같은 경우 크게 사실은 세론은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외국인들은 사실 굉장히 이 정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본을 결국엔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들이 어떻게 왔는지를 분석을 해야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길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2달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가 조정을 겪고 그리고 나서 추가 정부의 정책이 계속 나오니까 결국 그 믿음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2, 3주간 앞에 일본의 학습 효과를 봤기 때문에 네. 빠르게 이 상승분을 다 반영을 했고 그래서 1차 사실 아주 가파른 상승은 조금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라고 보여지고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월요일 26일 9시 반에 유튜브 한국거래소에서 생중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여기서는 결국 기대치에 충족을 하는 세부안이 나오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뭐 세제 개편이라든지 배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ROE나 이런 뭐 PBR 개선안을 네.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눈높이나 기대치에 맞는다면 저는 세론이 크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세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조금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시장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저 그런 어떤 좀 세부안들이 만약에 나온다면 아마 차익 실현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결국 그 세부안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오늘 이 친구들이 좀 괜찮잖아요. 그 이유는 어제 사실 장 끝나고 여러 가지 좀 요소들이 나왔습니다. 네,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사실 좀 나왔고, 맞아요. 네, 배당 관련해서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기업 밸류업 ETF 같은 것들. 근데 그게 사실은 일본이 그대로 갔던 길이거든요. 그래서 ETF 만들고 지수 만들고 패시브 자금 유입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와준다면 저는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한번 좀 랠리는 펼칠 수 있다. 근데 1차 랠리만큼 가파르진 않을 수 있다. 그거는 조금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기재부 측에서 해외보다 높은 뭐 배당 소득세 인하 검토한다 네. 등등의 여러 뉴스가 약간 정부 측에서 계속 이쪽에 대한 힘을 좀 실어주는 느낌이 드는데 네. 어떻게 될지 월요일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지켜봐야 되겠고요. 수급이 왜 그리로 흘러갔는지를 알 수 있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무엇인지 잔금 해제 해보도록 할게요. 더존비존 제2의 한글과 컴퓨터 AI 소프트웨어 대장이었던 한글과 컴퓨터 그 시세만큼 따라갈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포인트 잡아보도록 할게요. 제2의 전성기 2015년도 막 그때 엄청났잖아요. 더존비존. 그때 아마 기관이 문 열리면은 더존비존을 계속 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10,000원 밑에서 막 14만 원 이렇게 갔던 기억이. 근데 하나만 자랑을 하자면 한글 컴퓨터를 제가 작년에 여기서 8월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8월 정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하여튼 그때
사실은 한국의 코파일럿 이랬을 때는 다들 콧방귀를 조금 끼셨죠. 뭐라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막 3-4배가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한글과 컴퓨터를 제가 가장 AI 솔루션의 대장으로 생각했던 것과 사실은 결이 같아요. 일단은 본업에서 데이터 관련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업셀링이 AI를 붙였을 때 가장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종목. 거기다가 실적이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국면. 그러니까 본업이 괜찮아지는데 AI 모멘텀이 붙어서 뭔가 함께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더블 모멘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저는 계속해서 이제 좀 찾다가 네. 그것이 이제 삼성 SDS가 보였고 두 번째로 또 시청자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이 더존 비주온인데 네. 사실 이제 4분기 실적이 되게 잘 나왔거든요. 4분기 실적도 잘 나왔는데 거기다가 AI를 하겠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해서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주가는 네. 주가는 이미 조금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어닝 서프라이즈였는데 구체적인 데이터 봐주세요. 네, 일단은 뭐 실적 면에서는 4분기 상당히 좋은 뭐 영업이익 229억, YOY로 200% 성장한 긍정적인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고요. 근데 이게 지금 AI 쪽에서 왜 도대체 뭐 좀 주목이 되는지 먼저 잠깐만 말씀드리고 네. 실적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이 회사는 그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그 클라우드 사업하고 그 AI 아까 말씀드렸던 그게 이제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추가적인 실적의 반영이 빠르게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ERP 누적 고객이 지금 한 11만 개 정도 있고 과거에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랠리 구간에서 결국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원래 서비스에 붙이면서 성장을 크게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AI를 붙이면 그러한 유사한 상황들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고 사실은 이 기업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AI가 뜨니까 나도 AI 할게라고 한 기업은 아니에요. AI R&D 그 회사 자체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이 시기가 되니까 접목을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최소 ERP에 AI가 결합을 하면 저는 뭐 최소한으로도 업셀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ERP가 역시나 좀 좋았습니다. 네. 뭐 세부적으로 ERP가 좀 나눠져 있긴 한데 뭐 각각 부분에서 다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쪽으로 조금 많이 지연됐던 프로젝트들이 가속화되면서 마진율도 좋아지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부분은 네. 이게 이제 AI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객사에 이제 붙여서 업셀링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소프트웨어 회사니까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거기에 대해서 외주를 또 써야 되고 그게 비용이 되게 많이 나가면서 마진이 좀 많이 안 좋아졌었는데 네. 그게 외주 용역비가 되게 감소를 했어요. AI 기술을 적용해서 수익성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단에서도 AI 수혜를 이미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실적이 지금 뭐 단기적으로 좋아진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도전 비전이 너무 부침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추세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회는 아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그 신규 서비스 포함해가지고 신사업, 근데 신사업이 지금 또 기업정보 조회업이라고 해가지고 또 뭐 애출처권 관련된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사실 보수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거기 네. 때문에 충분한 컨센 상향 조정은 올해 내에 있어서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사실 시장에 더 좀 비주얼이 있었나 할 만큼 관심을 전혀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관심을 올해 초에 약간 몰아받고 있는 네. 느낌입니다. 엄청난 주가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샀는데 지금도 53,700원 정도거든요. 업사이드 여력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밸류에이션이 이 회사 소프트웨어 회사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그렇게 싸진 않아요. 그런데 이 AI에 대한 어떤 그 포텐을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이 그런 반영이 되는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는 45,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6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더존 비존 한글과 컴퓨터를 미리 선점해서 이야기해 주셨던 만큼 그 흐름을 따라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저희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TSE
어제 흐름 너무 좋았잖아요. 네. 다른 소켓주 대비해서 이 종목이 유달리 어제 좋았었는데 제목도 반드시 좋아진다.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테스트 쪽, 테스트 소켓 뭐 대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특히나 관심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수율을 올리는 데 있어서의 테스트하는 쪽, 그리고 검사 장비 쪽이 앞으로 좀 더 부각이 되는 부분들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이제 EDS 쪽, 반도체 전공정 쪽에 사용되는 프로브 카드와 파이널 테스트에 적용되는 그런 뭐 인터페이스 보드, 그다음에 테스트 소켓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8대 공정에 들어가는 테스트 부품 3개를 전부 생산하는 업체는 글로벌에서 이 회사가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결 자회사는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타이거 일렉, 그다음에 이제 메가터치 같은 기업들이 있고, 전체 매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눌려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낸드 쪽이 워낙 많다 보니까 더 업황이 가장 늦게 돌아서는 쪽이기 때문에 좀 많이 눌려 있었는데, 워낙 이제 뭐 다른 테스트 소켓주들이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갭 메우기가 충분히 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TSE 관심권역에 갭 메우기 종목으로 넣어놓고 이 업황의 흐름을 좀 추적해 보도록 할게요. 고객사나 뭐 시장 점유율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역할 차지하고 있나요? 네, 이 회사는 지금 테스트 소켓 매출이 19년도부터 22년도까지 연평균 성장률 35% 고성장을 보였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03년부터 프로브카드 사업 계속 열심히 해왔고,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가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켓 매출 중에서는 그 러버 80%가 러버고, 글로벌 러버 소켓 시장이 사실 국내 쪽이 제일 뭐 잘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모멘텀은 메모리 업체의 공급사 이원화 수요가 아마도 동사에 올해 업황도 살아나고, 그다음에 신규 고객사도 추가되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모멘텀으로 좀 작용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DDR5 침투율이 확대되면서 판가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올해 연간 실적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는 업사이클 쪽으로 확실히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올해 테스트 소켓 매출이 한 380억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 모멘텀은 신규 고객사,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디램용 프로브 카드 시장 진입이 신규로 조금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이 회사의 디스카운트 요인은 결국엔 낸드가 95% 차지하는 부분이었는데, 디램 쪽으로 준비를 잘 해왔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좀 이쪽으로 투자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낸드는 사실은 이제 그 프로브 카드 시장이 99% 국산화가 완료가 됐는데, 디램은 사실 외국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램, 또 특히나 디램 쪽에서의 프로브 카드는 그 핀 개수가 달라요. 10만 개거든요. 네. 그래서 낸드 대비해서 2.5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을 했을 때 아마 ASP도 높아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Q가 비슷하더라도 마진이 좋아지는 효과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최근에는 또 이제 퀘렉 테스트 진행 중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이 회사가 더 주목받는 이유는 이제 비메모리 쪽으로도 개발이 완료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또 주가는 더 기대감을 좀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TSE 제가 지금 급하게 기억이 나서 찾아봤는데 작년 6월 2일에 유영화 과장님의 종목이었고, 그때 당시에 4만 한 3천 원에서 말씀 주시고 목표가 5만 원 도달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이런 거 좋거든요. 과장님이랑 궁합이 잘 맞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 TSE 한 번 더 기대가 됩니다. 그럼 지금은 6만 1천 원 정도입니다. 밸류 평가해서 가격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이 회사 낸드 쪽에 이제 많이 포지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PBR로 보시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하이닉스 대비해서 정말 PBR이, 그러니까 그 상단으로 봤을 때 아직 좀 남아있다, 여력이. 그렇게 보고 있고, 상단이 3.5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2배이기 때문에 사실 반도체 테스트 쪽에서 좀 부담 없는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7만 5천 원, 손절가는 5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SE 7만 5천 원의 목표 주가 기억해 보겠습니다. 이들 두 종목 흐름 저희 잘 추적하면서 중간중간 AS 전략까지 같이 담아볼게요. 더존 비중과
STS였습니다. 오늘 유영화 과장님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